자, 워싱턴 풋볼 팀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34대 20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뭐 공수 양면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완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브라운스 공격의 중심에는 닉 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부터 베이커 메이필드의 역할을 줄이고 이제 러싱 공격 위주로 풀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제 두 경기 연속 잘 먹혔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상대도 약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2연승을 가져가게 된 브라운스가 되겠고, 닉 첩 선수가 108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중 이제 하나의 터치다운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그 닉첩을 뭐 최전선에 내세웠던 브라운스고, 뭐 뒤에 받치는 이제 카리먼트나 이제 뭐 베이커 메이필드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단 23번의 패스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70%의 성공률, 2개의 터치다운, 156야드를 나아갔는데, 뭐 턴오버 없이 이제 안정적인 경기를 했다. 여기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턴오버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턴오버 싸움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었던 브라운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5대 0이니까 뭐 이래서는 이제 워싱턴이 뭐 이길 수가 없었던 경기였죠. 워싱턴에서 이제 먼저 얘기해봐야 될 선수는 역시나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선수에게 뚜렷한 장점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도 혼자서 4번의 이제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멸을 했어요. 이제 특히 마일스 게럿의 압박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뚝배기맨이 강력한 프레셔를 보여줬었고, 게럿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첼시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 중에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워싱턴 팬들은 이제 좀 큰 걱정을 하셨을 텐데, 뭐 지금까지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로는 뭐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첼시 형이 지금 데뷔하자마자 뭐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즌 초반 이 약팀들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클리블랜드가 2승 1패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보다 승리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6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2014 시즌을 좀 살펴봤는데, 당시에 7승 4패로 그 시즌 중반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경기를 이제 모두 패하면서 결국 뭐 위닝 시즌을 만들지 못했고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2020 시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뭐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출발은 나쁘지 않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LA 램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35대 32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굉장한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경기 속에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예전에 이 제일런 램지 선수가 이 조시 앨런 선수가 드래프트가 됐을 때 쓰레기 같은 픽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 조시 앨런 선수를 재평가하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좀 이 경기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했던 인터뷰에서 조시 앨런은 이제 재능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존의 평가를 좀 번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걸맞게 조시 앨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역전승을 가져갔었던 빌스였습니다. 뭐 경기를 조금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3쿼터 초반까지 28대 3으로 이제 빌스가 앞서 나가면서 좀 손쉬운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익숙한 점수네요. 그게 이제 슈퍼볼 51에서 28대 3까지 이제 벌어졌었고, 약간 소름 돋게도 그 당시에도 3쿼터 8분여를 남기고 25점 차 리드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28대 3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경기에서는 빌스가 앞서고 있다가 똑같이 또 역전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간 건 AFC 이스트의 팀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빌스가 이제 펠컨스와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
역전당하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재역전승을 만들어냈던 조시 앨런과 이제 버팔로 빌스였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플레이가 서드 앤 22 상황에서 콜 비즐리에게 가는 그 패스였습니다. 사실 서드 앤 22라고 하면 뭐 거의 이제 손을 놓을 만한 네. 뭐 팬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할 만한 상황까지 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앨런이 포기하지 않고 비즐리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냈고 예. 그 이후에 또 조시 앨런이 페이스 마스크 반칙을 범하면서 다시 한번 서드 앤 25까지 몰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포스 앤 9으로 일단은 전진을 했고 그 마지막 포스 다운에서 상대 이제 데리우스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PI 반칙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퍼스트 앤 골로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었고 이를 이제 터치다운 패스로 연결을 했었던 빌스였습니다. 예. 예전에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의 득을 보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던 램스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페이백을 한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팬들은 좀 속이 시원하셨을지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뭐 LA 램스 일부 선수들은 이제 인터뷰에서 그 PI 반칙이 이제 오심이었다고 좀 강하게 성토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에런 도널드 선수가 이날 또 램스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 전에 버팔로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에런 도널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네. 뭐 전략을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도널드가 뭐 버스를 놓쳐서 경기장에 못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흐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추측해 보면 뭐 도널드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어떤 사고, 뭔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경기장에 못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선수는 막을 수가 없는 선수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했는데 뭐 도널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아쉽게 이제 팀의 패배로 좀 빛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본다면 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공격보다는 수비가 탄탄한 팀이고 그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올 시즌 이 세 경기에서만 이 모습을 놓고 본다면 수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공격이 의외로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기 초반에 이제 굉장히 상대를 강하게 몰아치면서 20점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빌스는 그 반대로 이제 경기 중후반에 이제 추격과 역전을 허용하는 과정들이 뭐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맥더머 감독과 이제 수비 선수들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램스와 빌스의 경기,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살펴본 경기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30대 26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역전의 명수라고 해야 될까요? 펠컨스가 또 하나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부터 좀 요약을 해드리면 훌리오 존스가 이날 경기에 나오질 못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맷 라이언, 켈빈 리들리, 토드 걸리가 이제 트리오를 형성을 하면서 26대 10까지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설마 또 뒤집힐까 했는데 그 설마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제 구영회 선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날 이제 구영회 선수가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를 실패하고 필드골 하나를 실패하면서 넉 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30대 26 넉점 차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 넉점이었으면 동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지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기를 뒤집힌 건 구영회 선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영회 선수가 이날 경기 이제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 그리고 필드골 하나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이 부상의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킥오프를 이날 구영회 선수가 차지 않고 펀터였던 이제 스털링 호프리처 선수가 대신 찼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구영회 선수는 이제 플레이스킥에만 전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두 번의 킥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영희 선수가 이번 경기뿐 아니라 아마 당분간 조금 결장이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펠컨스가 역전을 당한 데는 이제 다른 원인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넉 점이 문제가 아니라 26대 10 상황에서 16점을 못 지킨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싱을 많이 하는지가 좀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봤습니다. 26대 10을 만든 이후부터 역전을 당할 때까지의 어떤 이 플레이 셀렉션을 보면 런을 8번을 하고 패스를 12번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런이 많을 수도 있고 패스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투 포지션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면 패스보다는 런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렇다 할 러닝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패싱 위주로 뭐 경기를 풀어간다.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또 토드 걸리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분명히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드 걸리를 활용한 러싱 공격을 하면서 조금 그 경기 페이스를 좀 늦추는 게 필요했는데 예. 그것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베어스에게 좀 역전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역전이 되기 전 이 드라이브의 공격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어스가 필드골을 넣고 26대 23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4분 21초가 남아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공격에서 패스를 시도를 합니다. 3초가 흐르고 시간이 멈춰요. 4분 18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패스 시도를 하는 멜라이언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3초가 날아갔어요. 4분 15초. 시간이 멈췄고 폴스타트 반칙이 나오면서 4분 13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야드를 물러나서 던졌던 패스가 또 실패하면서 4분 10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분 21초에서 이 한 번의 드라이브가 11초로 끝이 납니다. 이기고 있는 팀이잖아요.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닐다운만 3번을 했어도 2분이 날아가요. 그렇죠. 적어도 타임아웃을 소진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실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제가 기억하기로 타드 걸리 선수가 평균 5점대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러싱당 5점 몇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적어도 러싱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볼 법하지 않냐. 그러면 러싱으로 가다가 한 번 이제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패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운영을 했어야지 이걸 패스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시간도 못 날리고 공격 기회는 공격 기회대로 날리고 상대편에게 공격 기회를 또 주고 이런 운영 때문에 펠컨스가 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역전패를 잘 당한다는 이미지가 뭐 펠컨스 구단 내부 그리고 이제 리그 전체에 좀 퍼지면 또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일단 선수단 자체가 이기고 있어도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네. 또 역전에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대 팀도 지고 있으면 이제 좀 포기를 할 법도 한데 오늘 상대는 펠컨스니까 한번 끝까지 달려봐야겠다. 아, 우리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좀 악착같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펠컨스가 뭐 또 역전에 당할 수도 있고 이기더라도 이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혹은 낙인이 찍힌 것이 펠컨스에게는 좀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펠컨스가 좀 펠컨스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펠컨스의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 되면 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의 멜라이언 선수의 자의식 과잉 아니면 이 댄 퀸 감독의 어떤 능력 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펠컨스가 좀 강수를 통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고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스는 사실 이 경기 승리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의 모습을 앞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아마 가장 큰 수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펠컨스 위주로 왜 역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베어스가 닉 폴스를 투입하면서
이제 흐름을 바꾸고 역전승을 해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업일 때 닉 폴스는 거의 무적이잖아요. 뭐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3쿼터 9분을 남기고 네. 이제 참다 못한 맨내기 감독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닉 폴스가 나왔는데 초반에는 조금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션, 펀트, 턴오버로 이제 3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날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폴스가 공격적인 이제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이 베어스 팬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드디어 이제 트루비 강점기가 끝이 났습니다. 뭐 닉 폴스가 어떤 모습을 선발로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트루비스키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폴스가 사실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리고 뭐 인터셉션도 있었고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트루비스키의 플레이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시원시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좀 뒷볼을 시도하는 물론 이제 점수차가 많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지만 폴스가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공격적인 패싱 플레이가 좀 잘 먹히면서 뭐 베어스가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리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 다음 주 선발도 닉 폴스로 이제 낙점이 됐는데 다음 경기 이제 백업이 아닌 선발로 나오는 이제 닉 폴스잖아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팬서스와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1대 16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사실 이제 팬서스 전력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새로운 선발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셋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저스틴 허버트가 데뷔 첫 승을 거두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맷 룰 감독이 이제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 원래 주전 쿼터백이었던 타이로드 테일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로드 테일러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경기 시작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숨이 가빠지고 숨을 잘 못 쉬겠다라고 하면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급하게 투입이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 타이로드 테일러의 부상이 주치의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좀 의료 사고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실수가 있으면서 테일러의 폐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이제 테일러가 빠졌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앤서니 린 감독은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닥터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뭐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감독이 뭐 구단 전체에도 뭐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단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 입장에서 주전 쿼터백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에 걸맞는 언사는 아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비난은 안 되겠지만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어쨌든 빠르게 뭐 쾌유를 빈다. 뭐 이런 정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타이로 테일러 선수가 퇴원을 하긴 했지만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당분간은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계속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허버트가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칩스와 대등하게 싸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턴오버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팀 전체적으로 4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좀 팬서스에게 말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탯만 놓고 보면 허버트가 뭐 330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었고 퀴넌 앨런 역시도 131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둘 다 펌블을 번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턴오버로 기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장면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쿼터 3분을 남기고 그 팬서스가 2점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서스가 포스다운 상황에서 이제 필드골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차저스가 여기서 일리걸 포메이션 반칙을 범하면서 팬서스가 이제 퍼스트다운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터치다운까지 되면서 좀 점수차가 벌어졌던 게 차저스에겐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팬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팬서스의 이제 주전력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빠진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공배를 완전히 메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공배를 어느 정도 메워줬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크 데이비스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는 뭐 대표적인 저니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선수의 통산 기록을 살펴보니까 18시즌 시애틀에서 700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를 해준 게 이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고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활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91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주면서 뭐 맥카프리의 공백을 뭐 어느 정도나마 이제 메워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턴오버를 4개를 만들어냈었던 이 팬서스임에도 그 현지 중계진들이 현금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이제 이 점수로까지 연결을 원활하게 잘 시키진 못했던 팬서스였어요. 사실 터치다운을 뭐 한두 개만 더 했었다면 뭐 손쉽게 경기를 풀어갔을 텐데 이 턴오버들이 대부분 필드골 정도에 그치면서 이제 확실한 차이를 벌리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론 승리하기는 했지만 차저스에게 경기 막판 역전의 기회를 사실 내줬었어요. 거의 당할 뻔했었죠. 21대 16 상황에서 이제 차저스가 마지막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허버트가 이제 타임아웃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패스를 계속해서 성공시켰고 또 펜서스의 그 이터그로스 마토스 이 신인 선수가 그 허버트에게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하면서 사실 역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 보스턴 이 세이프티 선수가 키넌 앨런과 1대1 맞대결에서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고 이제 진짜 마지막 스냅에서 허버트가 그 키넌 앨런에게 던지고 이거를 키넌 앨런이 그 첼시에 있었던 존 오비 미켈처럼 등딱신. 네. 그 등지고 딱딱. 그러니까 이게 발로 하는 건 아닌데 앨런이 이렇게 공을 받자마자 바로 이 에클러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의 월패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에클러가 그거를 받고 바로 왼쪽으로 돌아 나가서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노렸는데 사실 굉장히 그 현지 중계진에서도 좋은 플레이 디자인이었다고 이제 맞아요. 극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 앨런에서 에클러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펌블이 일어나면서 뭐 차저스가 뭐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에클러에게까지만 공이 전달됐다면 그 왼쪽에 이제 수비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적적인 이제 역전승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뭐 차저스가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멜룰 감독이 데뷔 첫 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참 풋볼이라는 게 저희가 승패를 늘 예측을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또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